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화명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호의 기자지 명의, 상륙의 불명회, 초등 우천 후입 유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기자지 명의 이정 기자의 명의인이 곧으면 이로우니라. 상활 기자지정 명불가 식냐. 기자의 곧음이란 그 밝음이 가히 시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자가 어려움을 만나서 자신의 밝음을 숨기거나 그 밝음을 없앨 수 없으니 바르게 하여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효 위치로 보면은 이제 상계의 중간에 들어왔죠. 중을 얻었죠. 그 다음 응은 없습니다. 장치천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기자지 명의는 기자의 밝음이 상함을 입었을 때 기자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를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자는 충신이고 올고줌이 있었지만 기자는 자신의 재능과 뜻을 숨기고 미친 척한다. 결국에는 이렇게 기자의 발음으로 인하여 밝음이 종식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기자가 동이족을 개명시키기 위해서 조선으로 갔으니 이를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황태영 교수는 꾸준하게 이제 시간적 추이로 계속 이야기하죠. 그 6호는 캄캄한 밤이다. 즉 명의는 날이 저물었다. 여기에서 이제 명의계의 존의는 일반적으로 존의는 5번째 효인데 여기서는 상륙을 존의로 보죠. 다른 효와 달리 상륙이고 6호는 왕의 최측근을 이야기한다. 그 최측근 이제 기자 같은 충신 신하들을 이야기하죠. 이 효는 암주 폭군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주왕의 사촌 기자가 이제 행동한 것을 살피는 괴이다 이렇게 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햇빛은 한때 감춰지지만 불식 꺼지지 않고 산 너머 아래 이글거리 타듯이 기자의 마음속 깊이에는 자신이 그 개혁을 향한 꾸준한 뜻을 밝게 간직하고 한 채 기자가 미친 척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장면을 묘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그거고 기자지 명의의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는 살필 때 이제 밝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 효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효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기자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행동 준칙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대한 준칙은 없을 때 많이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6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륙을 살피겠습니다. 불명회 초등우천 후임 유지 박지 못하여 어두운 것이니 처음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고 나중에는 땅에 들어감이라. 상활 초등우천 조사국야 후임 유지 실칙냐. 처음에는 하늘로 올라 사방의 나라를 비추고 후에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칙냐 법칙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여기는 괴의 끝이죠. 정인데 응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이 설명하기를 이 부분은 그 폭군 주왕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즉 불명회는 상단의 주왕처럼 현명하지 않고 밝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도리어 천하에게 암흑 어둠을 몰고 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설명하기를 박지 못하니 어두우니 처음에는 하늘로 오르고 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간다 숨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계속 시간적 추이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장 어두운 시기인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다시 빛나는 여명의 시간이죠. 그래서 설명하시기를 상륙은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명의시대의 끝이다.
상륙의 시기는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다시 여명의 시간이 임박해 있죠. 결국 주왕이 등극해서 사회를 두루 비추듯이 만인의 희망으로 떠올랐다가 세상은 칠흑 같은 절망으로 만들고 몰락하는 상이 초등우천 후입 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초등우천은 주왕이 즉위하여서 하늘같은 존귀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온 세상에 비추어서 망백성을 기대를 모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왕도 처음부터는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달기를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폭군의 그 상으로 변해간 거죠. 후임 유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지나치게 높여 어리석고 자의적인 패덕을 만천하에 펼치니 모든 불빛과 광명, 덕이 질식을 시켜서 세상을 어둡고 암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천명을 잃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칙냐, 법칙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역사적 상황은 그런데 이제 내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죠.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기자지 명의 이정, 상활 기자지정 명불가식냐. 기자가 동이족을 개명시키기 위해서 조선으로 갔으니 일을 맡아 처리함에 이룰 것이다. 상활 기자의 일은 기자가 일을 주관함에 있어서 고듬은 광명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자지 명인을 보면은 이게 지화명의계가 이제 6,5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화기재계가 되죠. 수화기재계는 이렇게 지천태에서 왔는데 이렇게 지천태 2가 5로 가서 이렇게 군위의 자리를 얻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진의 군자가 이 위에 있는 고은의 땅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간 고은의 땅이 동쪽에 있는 나라,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의 방향이 바깥쪽에 있는 고은의 땅을 향했으니 3위 5로 갔으니 근황의 족속이 외국에 나눠서 5위 군주에 이르렀으니 군주에 이르러서 그곳을 이렇게 리로서 밝게 교활하였다. 즉 기자지 명의는 기자가 동이족을 개명시키기도 조선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정은 일을 처리함이 이롭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화명의께 오효가 변하면은 이제 수화기재가 되죠. 이 수화기재 감은 일이죠. 일. 그래서 감의 덕이 바르고 굳건히 일을 주관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불가식은 이렇게 지화명의께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모계인 내산소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6,5가 효변하니까 수화기재계가 되는데 수화기재계는 이렇게 발금이 두 개 이렇게 중첩되어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두 개의 발금이 그치지 않는다. 즉 기자가 동국으로 가서 선왕의 도를 밝히니 그 도가 결국 끊이지 않고 그 강경한 도가 계속 이어지니 그치지 않으니 명불가식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자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자가 동이족을 개명시키기 위해서 조선으로 갔으니 일을 맡아 처리함에 이룰 것이다. 상활 기자의 일을 주관함에 있어서 고듬은 광명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륙을 보겠습니다. 불명회 초등우천 후임유지 상활 초등우천 조사국야 후임유지 실칙야. 박지 못하여 어두우니 처음에는 하늘로 오르고 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도다. 상활 초등우청은 나라를 비춘 것을 말함이요 후입 우지는 군주의 법도를 잃은 것을 일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명해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지화명이 본계가 있죠. 본계가 이렇게 상륙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화빗계가 되죠. 이 산화빗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천태에서 이렇게 이제 상륙이 이렇게 6위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U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깥에 있다 안으로 들어온 물상에 의해서 리의 밝음이 나온 거죠. 근데 리의 밝음이 나오긴 나오는데 장차 밝아지겠지만은 아직 밝아지지 않는 이유가 명의계에서 이미 해가 땅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심해서 불명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초등, 우천, 후임, 유지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지화명의계가 상육이 효변하게 되면은 산화비계가 되죠. 산화비계는 이렇게 교역을 해보면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 화산녀가 되죠. 그래서 화산녀는 또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에서 3이 이렇게 오로 가니까 리가 저 위에 올라간 거죠. 올라간 상황에서 초등 우천의 물상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 교역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리가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즉 천지빗계에서 U가 3에서 5로 올라가니까 하늘 가운데 차지하는 초등 우천의 물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교역을 하여서 U가 이렇게 리계가 땅으로 떨어지니까 U가 위에서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2위가 되니 후임 유지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실칙야의 물상을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효변을 해가지고 그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화비계가 되죠. 지화명의가 이렇게 상육이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화비계가 되죠. 그러면은 간의 죽음의 물상이 나오죠. 간의 좁은 길의 물상. 즉 군주가 도를 잃은 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이제 폭군주가 처음에는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나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암울한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결국에는 임금의 도를 잇고 마침내 간으로서 죽음에 이르니 이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우천의 그 물상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어서 설명하면은 이 화지진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지진은 이렇게 해가 땅 위에 있는 거죠. 땅 위에 있어서 이렇게 4개의 곤, 음을 비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방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교역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 해가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둡다고 아까 불명해의 물상도 여기서 동일하게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 못하여 어두우니 처음에는 하늘로 오르고 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도다. 상활 초등우청은 나라를 비춘 것을 말하며 후이부지는 군주의 법도를 잃은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5와 상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5에서는 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이제 역사적으로 배웠는데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상륙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 폭군 주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점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화명의계는 기존의 견해와 또 기본적으로 다산의 견해가 차이가 나고 그 안에서 각 개별효마다 세세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황태현 교수님은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새벽, 아침, 대낮, 저녁, 한밤중,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각 개별효를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7번째 교인 풍화가인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